사실 먹는 위고비정은 주사 위고비와 성분은 같아요. 이 올포글리프로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새로운 화합물을 만든 거예요. 인공적으로. 오늘 준비한 주제는 먹는 위고비. 근데 이게 뭐 미국 쪽에는 이미 시판이 됐다. 네.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건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. 일단은 우리 소위 말해서 먹는 위고비 경구약이 미국에서 이제 시판이 지난 1월 5일부터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FDA 승인은 작년 12월 22일에 승인이 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첫 우리 약이 출시하고 2주 동안의 처방량이 우리 뭐 위고비 처음 출시했을 때나 아니면 마운자로 처음 출시했을 때 그때보다 훨씬 더 이제 가파르게 처방이 되고 있다고 해요. 미국에서. 우리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사실 먹는 위고비정은 주사 위고비와 성분은 같아요.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약 성분이고 흔하게 이제 비만 치료로 많이 사용을 해왔던 GLP-1 작용 제제인데 성분은 우리 흔하게 계속 삭센다, 위고비 써왔던 그 계열의 약물하고 동일하고 다만 이거를 이제 경구약으로 개발이 됐다는 거고요. 사실 그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또는 미국에서도 리벨서스라는 약 이름으로 경구약은 존재는 했었어요. 다만 이게 이제 용량이 비만 치료 용량은 아니고 이제 3ml, 7ml, 14ml 해가지고 2형 당뇨병 환자들의 이제 혈당 조절을 위한 제로 좀 사용을 해왔고 근데 그거를 조금 고용량으로 25ml로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약 승인이 FDA에서 작년에 돼서 처방이 처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냥 단순하게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? 네, 매일 먹는 약이에요. 먹는 방법이 조금 까다로운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단백질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. 이 먹는 약이 우리 몸에 있는 GLP-1이라고 하는 그 펩타이드와 유사한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슷한 구조를 만든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같은 단백질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로 들어가고 위에서는 위산이 나오기도 하고 더 가면은 뭐 췌장이나 간 쓸개 이런 데서 이제 소화 효소가 나와서 막 소화를 시키잖아요. 이 약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아무 보호 장치가 없이 그냥 약을 먹어버리면 위산의 이제 환경에서 다 구조가 깨져버리고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에서 스낵이라고 하는 이 약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좀 만들어 뒀어요. 위 들어가면 그 주변으로 보호막처럼 위산에서 pH라고 하는 온도를 조금 올려서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래서 흡수가 조금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서 흡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좀 특별한 그 규칙이 좀 있어요. 이거는 공복에 먹어야 되고 물도 한 반 컵 정도 120cc 정도 그다음에 약을 먹은 다음에는 30분 동안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. 아무것도. 그래서 경구약에 좀 간편함이 존재하는 동시에 위 속의 그 위산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약이 잘 흡수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지키지 않으면 약의 흡수율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꼭 그 권고사항대로 지켜주셔야 돼요. 혹시 이게 감량 효과나 이런 건 주사제에 비해서는 어떤가요? 거의 비슷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물론 데이터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대략 15% 정도 감량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위고비도 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주사제랑 뭐 비슷한 효과는 퍼포먼스는 낼 수 있다. 그게 먹는 것도 혹시 그 용량이 나눠지나요? 아, 이 먹는 위고비요? 아까 말한 그 리벨서스라는 약처럼 당뇨 혈당 조절제처럼 초기 낮은 용량이 있는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4단계쯤 되나 봐요. 용량 25ml까지 가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에도 출시는 돼야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.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건 노보노디스크 회사 거잖아요. 맞아요. 제가 듣기로는 일라이 릴리에서도 만들고 있다고. 일라이 릴리가 개발 중인 약은 혹시 어떤 건지? 일단은 요 약은 이제 임상 3상까지는 발표가 난 건데 아직 식약 그 FDA 승인은 안 난 약이에요. 올포글리포론이라는 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GLP-1 작용제라는 점에서는 같아요. 우리 여태까지 잘 검증이 돼 왔고 효과랑 부작용을 우리 흔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GLP-1 작용제라는 건 같은데 다만 먹는 위고비랑 다른 거는 먹는 위고비는 아까 주사 GLP-1 작용제랑 마찬가지로 단백질 일종이라고 했잖아요.
이 올포글리프로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새로운 화합물을 만든 거예요. 인공적으로. 우리 몸에 있는 똑같은 구조물 만든 게 아니라 어떤 GLP-1 이 수용체가 있으면 거기 원래 달라붙어야 되는 GLP-1 대신에 위고비라는 약이 가서 달라붙을 수 있게끔 똑같은 모양을 만든 건데 얘 대신 달라붙어라는 거죠. 근데 이 일라이 릴리사에서 만든 올포글리프로는 완전 다른 모양이지만 여기에 달라붙을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장점은 위고비에서 가진 단점들이죠. 공복에 먹어야 되는 거, 먹고 나서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는 거,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흔하게 먹는 알약처럼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이고, 또 하나는 그 흡수를 돕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특허 기술이 필요 없다 보니까 만드는데 가격도 훨씬 더 싼 거예요. 들어가는 돈이. 그러면 당연히 판매하는 판매가도 더 저렴해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, 매일 하나씩 먹으면 되거든요. 얘네가 일라이릴리가 홍보하는 거는 미국에서 하루에 스타벅스 한 잔 가격으로 우리가 하루에 $5 이 알약을 판매를 하겠다,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해놓은 상태예요. 그러면 아마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. 삼성 결과는 다 나왔고 그것도 이제 신청만 들어가면 되는데 아마 좀 빠르게 되면은 올해 안에 아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럼 일라이릴리 약은 감량 효과가 어때요? 그것도 한 10%에서 15%로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어요. 거의 다 15%까지는 어느 정도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고, 일라이릴리에서 또 하나 임상시험을 한 게 우리가 효과가 주사제에 비해서 뒤지지 않다 이런 걸만 비교한 게 아니라, 예를 들면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쓰고 체중 감량을 하고 있던 환자들한테 주사를 끊으면은 이제 요요가 어느 정도는 올라온다고 다 데이터가 기존에 있었거든요. 근데 끊으면서 동시에 올포글리프론 알약을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랬더니 요요가 크게 없이 체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효과가 좀 있었다. 급속하게 단기 체중 감량,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그 체중 유지, 이런 거를 쭉 두 단계로 같이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게 요번에 이제 일라릴리가 발표한 그런 임상시험에서는 좀 느껴지더라고요. 저는 기존에 생각했던 게 먹는 경구약용으로 나오면 부산은 완전히 사장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죠. 아무래도 그 효과가 주사제가 조금 더 좋기는 한 것 같고요. 처음에 마운자로 데이터가 20% 정도 나왔던 거는 아직 이제 경구약은 그 정도 퍼포먼스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고, 근데 다만 이제 단점이 우리 주사를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다 싫어하잖아요. 꽤 아프기도 하고,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경구약이 어느 정도 비슷한 퍼포먼스를 낸다면 이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, 뭐 이제 봐야죠. 우리나라에 있는 삼천당 제약이라는 회사에서도 이제 그 회사에서 만든 복제약 제네릭,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카피약이 효과가 비슷하고 비슷한 결과를 도출해 낸다면은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약이 출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, 아까 말한 그 스낵이라는 기술을 빼고 독자 기술로 이거를 만약에 만들어 낸다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,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50% 가까이 차이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. 먹는 위고비 혹시 시판되고 있는 것 중에 부작용 일단은 주사제랑 완전히 성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, 제일 흔한 게 위장관계 부작용인데, 우리 뭐 울렁거리는 거, 오심, 구토, 복통, 설사 이런 것들이 위장관계 부작용인데, 그 부작용 중에서도 이 약을 중단할 정도의 심한 증상이냐 아니면 중단할 정도는 아니냐, 이런 걸로 우리가 좀 판정을 해봐야 돼요. 실제로도 증상 자체는 뭐 30-40%에서도 뭐 나타날 수도 있고, 그런데 기존의 주사제들은 이 위장관계 울렁거리고 나 도저히 못 맞겠다, 이게 한 5% 정도였거든요. 그러면 이제 100명 맞으면 뭐 한 5명 정도 중단하게 되는 건데, 되게 낮은 용량인데 실제로도 뭐 주변에도 있어요. 이거는 먹는 약이다 보니까 그런 위장관계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거의 10% 정도 돼서 수치로 치면은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 외에 나머지 부작용은 거의 다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몸에 흡수하는, 투약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약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약은 아니다 보니까 부작용, 그 다음에 효과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, 약을 중단할 정도의 좀 울렁거림이 더 많을 수 있다,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미국에서 FDA 승인 나고 뭐 시판돼서 이제 처방을 하고 있는 만큼, 사실 마운자로가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그 일라이릴리가 이 비만약 시장에서 노보노디스크를 이제
경쟁에서 지금 좀 앞서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경구약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,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가격이 어떤 포지션을 차지할지도, 또 먹는 약이 나오면서 이게 아까 일라이릴리에서 말한 대로 주사제로 어느 정도 확 단기간에 체중 감량하는 시기가 있고, 그 다음에는 그거보단 조금 편리하고 가격도 좀 부담이 덜 하면서 내가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지요법의 또 하나의 획이 그어지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한국에 출시 원래 FDA 승인 나고 1년 걸린다고 하니까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. 지금까지 관절학개론의 이승희 원장이었습니다.